안동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착한 가격 업소를 신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착한 가격 업소는 점검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창의력과 인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포항시가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일반 농가에서는 조사료 재배를 꺼리면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논에서 조사료를 재배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 단지가 올해 원예 전문 생산 단지 평가에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외식 가정이 증가하자 하남시가 대형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 제2인생을 설계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2막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이 라이벌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주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입니다. 이 살리에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각고의 노력을 통해 궁정 음악가가 됩니다. 반면 모차르트는 5살 때 이미 명곡 수준의 작곡을 하기 시작한 타고난 천재였죠. 노력하지 않고도 역사에 길이 남을 곡을 쓰는 모차르트를 발견한 살리에르는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살리에르가 이런 말을 하죠. 신이시여, 왜 제게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만 주시고 재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마디 안에 그의 절망적인 마음과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심이 가득 담겨 있네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숙명의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발전도 가능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함께 달리는 라이벌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안동시는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존의 착한 가격업소를 정비하고 신규 업소를 발굴해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 브랜드 제고를 위해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발굴에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현재 한식업과 중식업, 임의용업 등 23개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 각종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된 착한 가격 업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며 안동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면 단위의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5월 13일부터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와룡면과 예안면, 도산면에서 지역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교육과 미술 음악 활동을 주 2회 4시간씩 시행합니다. 안동시는 문해교육을 통해 읍면 지역 교육 소외계층들의 평생 학습 참여를 높여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에 입학할 때나 회사에 입사할 때 창의력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들은 학교에서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도 포항시만의 특색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학교 밖 인성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한 현장 학습 및 농촌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 농촌 체험 활동은 산아래 마을 교육농장, 사과가 조화 교육농장, 숲과 나무 노규정 교육농장, 송학 교육농장, 호미곶 태양동물 교육농장 등 포항시가 육성한 5개소의 체험 교육농장에서 실시됩니다. 어린이 농촌 체험교실 운영의 주 목적은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과 창의적 초등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므로 이런 교육 기회를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학교 밖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한 농촌 체험 학습 활동 기회를
기여를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5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19회에 약 1,500여 명의 관내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이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장에서는 사과 수확 체험, 자연공예, 숲속 명상 체험, 소나무 관찰과 화분 심기 체험, 동물 먹이 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 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나 소, 양에게 먹이를 주면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여기는 동물원이랑 다르게 동물들을 만질 수 있고 또 먹이도 줄 수 있어서 참 편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는 막 먹이 주는 거 하고 만지는 게 안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막 편하게 만져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먹이도 줄 수 있어서 참 재미있어요. 횡성군이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방송인 이홍렬 씨가 강사로 나와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K-워터 횡성권 관리단이 주최하고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한 이번 특강에는 방송인 이홍렬 씨가 강사로 나서 나의 비전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힘든 댐 주변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강의는 학생 수송을 위해 총 7대의 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섬세한 배려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과 K-워터는 창의력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대에 지역 꿈나무들이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감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인재 드림빌딩 프로그램인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입니다. 목초나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조사료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료는 투입 노동량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일선 농가에서는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 농가에서는 이 조사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횡성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1억 2천여만 원 모두 군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논해 옥수수를 조사료로 재배하는 9농가 총 6만 1,3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단보당 생산 장려금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 4월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정 통보한 횡성군은 작물 수확철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전망입니다. 평창군 진부면의 오대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오대천은 토사 유출과 수해 복구 공사 등으로 생태 기능을 대거 상실했는데요.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14일 진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관계 주민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습지 주변 안전대책 마련 등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토사 유출과 수해 복구 공사 등으로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오대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168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간평리 오대산 국립공원 인접지역부터 진부면 장전리까지 연장 32km에 생태습지와 인공소, 인공여울, 훼손된 하천식물 복원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오대천을 명품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평창의 대표적인 행복 하천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평창군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 단지가 올해 원예 전문 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이 국내 최초로 성공한 고랭지 파프리카는 맛과 품질 면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평창을 대표하는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선 채소 및 화훼 등 원예단지의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대상을 중심으로 원예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강원도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출 실적과 단지 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관리 등을 종합평가해 결과에 따라 우수단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원예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평창군의 대표적인 수출 육성 품목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단지로 뽑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는 인센티브로 수출 물류비 10%를 지원받게 됩니다. 5대 영농조합 법인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일본으로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파프리카 특징이 뭐나 하면은 고냉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저장성도 좋고 또 당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는 일본인들한테 좋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비타민이 많다 해가지고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A와 C, 철분 등 영양 성분이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많이 함유돼 있어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에 함유된 비타민 C는 토마토의 5배, 레몬의 2배에 달하는데요. 때문에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는 물론이고 많은 여성들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대산 파프리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랭지 재배에 성공해 상품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엄격한 품질 기준과 5등급 선별 출하를 통해 국내외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대산 파프리카 재배단지는 친환경 무공해 제품 생산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농약을 쓰면서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수출하기 전에 이제 한 일주나 뭐 그 전에 와서 미리 이제 시료 채취를 해 갑니다. 가서 이제 농약 검출이라든지 그런 게 안전할 때에 수출을 하라고 통보가 오면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그 파프리카 농가가 이제 많이 좀 이제 평수도 늘려가지고 이제 더 고소득을 올리고 이제 고품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의 최우수 단지 선정을 계기로 국내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전국 최우수 원예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년 연속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평창군 오대산 파프리카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이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더구나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나들이 갔다가 외식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남시는 가족 외식이 늘어나는 5월을 맞아 민관 합동으로 대형 음식점들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중독이나 식품 안전사고로부터 하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되는 시설은 총 112곳으로 대형 음식점 35곳,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판매업소 3곳,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식품 취급업소 12곳,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조리 판매업소 62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무신고 무표시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리해 판매하지는 않는지, 냉동 냉장식품의 보존과 유통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놀이시설이 설치된 음식점이 시설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입니다. 하남시는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3회에 걸쳐 1,425개 음식물 판매업소에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과 서한문을 발송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사전에 당부했습니다. 하남시는 이번 특별 위생점검을 통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고발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먹거리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남시가 2014년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명이 재미있는데요.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산책로와 마을 후미진 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월 13일 신장 1동에서는 하남시의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주택가는 물론이고 상가 일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통장단과 새마을회 등 주민 50여 명이 참여해 쓰레기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마을 진입로와 취약 지역변의 생활 쓰레기, 마을 주요 도로변과 소하천변의 생활 쓰레기, 인구와 주택 밀집 지역의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해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치법규 등의 적용을 강화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조성, 취약 지역에 대한 정화 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으로 총 17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도 대단하지만 도시 구석구석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시의 관심도를 높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적극적인 하남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청정 하남의 쾌적한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6.4 지방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인데요.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시군 의원 등을 뽑습니다. 6.4 지방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4일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장과 의원으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 투표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기표용구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되며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의 부재자 투표가 사라지고 사전 투표제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 투표일인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 읍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미리 투표하면 되며 해당 주소지에 사전 투표소가 아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선거를 위해 모두 169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역 내 유권자 수는 69만 8천여 명, 시 인구의 81%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서부터 취미생활, 그리고 재취업까지 유형도 다양한데요. 은퇴 이후 또 다른 출발점에 선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들의 인생 2막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원미구의 한 가정집. 마치 방금 이사라도 온 듯 정리가 한창입니다. 능숙한 손놀림, 완벽한 정리정돈, 깔끔한 수납까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옷장 안팎 뒤섞인 옷가지는 물론 어지러웠던 냉장고와 싱크대까지 모두 말끔해졌습니다. 확연히 넓어진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집에 정리정돈과 수납을 도운 사람들은 바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 봉사단. 자원봉사센터가 올 초 은퇴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2달여에 걸쳐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전문 수납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들이 어느새 자격증까지 취득해 어엿한 정리수납 전문 봉사단이 됐습니다. 은퇴 후 봉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 개인적인 보람과 기쁨은 물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는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참 보람되고요. 또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참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 이렇게 봉사하면서 너무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좀 봉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취미 생활에 도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대학교 조리실. 중년의 남성들이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도전 메뉴는 김막기와 메밀 쟁반국수. 아직은 서툰 칼질. 하지만 야채를 썰고 마늘을 다지는 손길엔 정성이 묻어나고 이리저리 저어가며 면을 삶고 맛 좋은 양념장 만들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요리.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갑니다. 어느덧 완성된 요리. 그 모양이 제법 그럴싸한데요. 사진도 찍고 직접 맛을 보며 요리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뭐 좀 배워볼까 했는데 오정구청 보건소에서 이런 걸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오게 됐고요.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어렵네요. 그런데 할수록 재미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배운 걸 가지고 식구들하고 좀 자리를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오정보건소가 마련한 은퇴 준비자들을 위한 남성 요리교실. 은퇴를 준비하는 남성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원봉사로, 취미생활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 은퇴는 곧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다양한 은퇴 준비 프로그램과 함께 멋진 인생을 즐겨보세요. 여름 대표 과일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외죠. 노랗고 달콤한 참외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금사 참외축제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경기 여주시 금사면 금사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빛 여행,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안데스 공연으로 그 화려한 막을 엽니다. 이어서 참외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참외 빨리 깎아먹기, 참외 낚시, 참외 화채 무료 시음회, 참외밭으로 금빛 여행 등이 이어집니다. 또한 각종 체험 공연과 마술 매직 체험, OX 참외 퀴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참외 축제에서는 맛있는 금사 참외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기타 전통 먹거리를 덤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 노란 참외 한 입으로 시원하게 날려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예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용은 화려하거나 가끔은 절제된 움직임을 통해 우리 마음에도 춤의 날개를 달아주는데요. 이번에는 무용제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14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10년의 몸짓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동네 지신밟기로 개막식 전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마리아 콩댄서 컴퍼니와 중국의 상하이 시어터 아카데미 등 세계 유명 무용단의 공연이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팀의 공연으로는 강미리 할 무용단의 흰색으로 쓰여진 책 화이트북을 포함해 춤패 레드스텝의 외치다 등이 공연됩니다. 이 밖에 AK21 국제안무가 육성 공연도 이어지고요. 마지막 날에는 AK21 국제안무가 육성 공연 시상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눈과 귀로 즐기는 화려한 춤사위 궁금하시죠? 이번 기회에 부산국제무용제에서 그 아름다운 몸짓을 직접 확인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챙겨야 할 날들도 많았고 또 기념일도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참 바쁜 한 달을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5월 한 달 평균 선물 비용이 결혼한 사람은 60만 원, 미혼은 약 29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행복한 한 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온정이 이어지면 금세 훈훈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